시사매거진 2015. 안녕하십니까. 시사매거진 2015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양성래입니다. DKBS의 유일무이한 시사 프로그램, 단국대 하구 여러분들의 시사상식을 높여드리고 대한민국 이슈에 관한 관심도를 상승시켜줄 프로그램이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저희 시사매거진 2015는 하구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텐데요. 국내와 해외를 가릴 거 없이 한 주간의 이슈를 알아보고 파헤쳐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선별하고 또 선별하며 꼭 알아야 하는 이슈의 기사와 하구 여러분들을 대변하는 공감 가는 댓글들을 만나볼 텐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럼 시사매거진 2015 그 두 번째 시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3월 5일) 주한 미국 대사가 한 남성으로부터 피습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있은 지 며칠 뒤 그의 행동은 배후 세력이 없는 단독 범행으로 결론이 났죠. 지난 5일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진보 성향단체 우리마당 김기종 대표의 범행을 이념에 따른 테러로 규정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배후 세력 없는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렸고 진보단체들 역시 개인의 일탈이라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배경으로 김 씨의 반미 성향을 꼽았습니다. 13일 기자회견에서 경찰은 평소 반미 감정을 갖고 있던 김 씨가 리퍼트 대사를 상해한 이유는 미국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주로 통일 반미와 관련된 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특히 지난달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등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예정대로 시행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된 김기종의 범행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리퍼트 대사의 수술을 맡았던 전문의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해 상처 부위와 정도를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때 수술 기록 등을 참고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김 씨의 살인미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법의학자에게 3회 감정 또한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김기종의 살인미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군요. 한편 그의 범행 동기를 놓고도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처음 일이 벌어졌을 때 각종 뉴스들이 성향과 이념으로 인해 벌어진 범죄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허나 한편으로는 진짜 자신의 신념이나 민족 사상으로 이런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닐 것 같다는 추측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기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다가도 호송차 안에 들어가면 웃고 여유로운 표정을 짓는 것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은 목적이 아닐까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는 다른 집회 참여가 두드러졌는데요. 일이 있으면 자기 손을 들고 내 얘기를 들어달라 얘기했지만 한 번도 언론의 조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이와 비슷하게 주일 대사에게 돌을 던졌을 때 주목을 받았죠. 아마 그때의 사건을 학습하고 다시 한번 이 같은 행위를 벌인 게 아닌가 사람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은 통일운동가이며 사회운동가로 주목받고 싶은데 홀로 활동하고 아무런 배경이 없다 보니 언론과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사건을 만들려는 의도였던 거죠. 또 경찰의 진압 문제를 놓고도 의견이 있습니다. 그를 체포할 때 수갑을 채우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었는데요. 그는 당시 다리를 다치긴 했으나 수갑을 못 채울 이유는 없었습니다. 당황한 경찰은 아프다고 고성으로 떠들어대는 김기종의 다묘 따위로 대체했는데요. 이 모습을 본 한국을 잘 모르는 외신들은 아마 한국의 범집 현장이 대단히 삼류적이라고 비판할 것입니다. 호송차나 이런 것들이 없어 이불로 들고 나르는구나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번 미국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을 두고 벌이는 일부 한국인들의 행동입니다. 8년 전인 지난 2007년 4월, 당시 주미대사였던 이태식 대사는 한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사죄를 표한다, 슬픔을 나누고 자성하자는 뜻에서 32일 동안 금식을 하자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다들 기억하십니까? 한국계 조승희가 저지른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 관련 이야기인데요. 허나 조승희는 엄연한 미국인인데다 당시 우리 정부도 위로와 애도는 했지만 사죄는 하지 않았던 것에 견주어 볼 때 주미 대사의 사과는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왜 한국이 사과를 하느냐 하는 반응이 나왔더랬죠. 다민족 국가인 미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미국에서 자랐고 미국 국적을 가진 조승희가 저지른 범죄를 왜 한국이 사과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겠죠. 8년 전의 논쟁이 다시금 생각나는 것은 며칠 동안 서울 도심에서 넘쳐났던 I love America라는 구호들 때문입니다. 리퍼트 대사 쾌유기원 촛불 문화제가 등장했고 부채춤과 난타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거기다가 대통령의 제부가 직접 나서 단식과 석고 대제까지 벌였죠. 2015년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때 아닌 진풍경을 외신들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AP통신, 뉴욕데일리, 폭스뉴스 등 외신들이 앞다투어 이 장면을 소개했죠. 그리고는 한국 정부와 지지자들이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과공비례, 지나친 공소는 오히려 예의에 어긋난다라는 뜻입니다. 쾌유를 빌고 유감을 표해야 하는 일은 맞지만 국민 모두가 고개를 조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자신들 정당에 이용하려는 이들에게서 놀아나서도 안 되겠죠. 2014년 4월 16일, 그리고 우리 학교 버스 정류장 옆에 붙어있던 노란 플랜카드를 기억하십니까? 잊지 않겠다고 했던 그때가 기억 속으로 희미해질 때쯤 정신이 번쩍 드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어떻게 됐나요? 지난 9일 로마 교황청을 방문한 한국 주교들에게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일 먼저 물은 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8월 14일에 방한해 4박 5일 동안 머무르며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상처를 보듬은 인물입니다. 교황의 질문을 받은 한국 주교들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11일 오전 천주교 주교회의에 문의해봤더니 로마에 체류 중이라 뭐라고 답했는지 알기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8월 17일 교황님이 단독으로 세례를 내려준 첫 한국인인 유가족 이호진 씨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고행길에 서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를 메고 800km 도보 순례를 했던 그가 이번엔 진도 팽목항부터 서울 광화문까지 삼보 1배를 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인 다윤 엄마와 은하 엄마는 지난달 26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중입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새누리당 의원의 비난 속에서 지난 9일에 가까스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교황님이 다녀간 뒤 박근혜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세월호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문제는 어떻게 되었나요? 로마 교황청을 방문한 한국 주교들에게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장 먼저 물었다는 질문입니다. 고통 앞에 중립 없다라는 말을 남기며 방한 당시 세월호 가족들을 위로했던 교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교단은 아마 어떤 답변을 드려야 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주교단과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다 건너 먼 곳에 있었던 교황은 세월호를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들과 같은 땅에서 그들이 가라앉은 바다를 보는 우리는 정작 그 일을 잊고 있었던 듯합니다. 공교롭게도 교황이 세월호를 언급했던 지난 9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 후 첫 공식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인력과 예산이 담긴 시행령에 대한 정부 승인이 늦춰지면서 특위는 아직 실무진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여당 내에서는 세금 도둑, 탐욕의 결정체라는 비난마저 나왔습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에 할 말은 아닌 듯합니다.
또한 앞으로의 활동 역시 간단치 않은 것을 예고하고 있는 바이죠. 유족들이 바라고 있는 선체 인양 역시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사이 바닷속엔 아직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가 가족들을 애타게 합니다. 아마도 이 모든 이유는 함께 가슴 아파하며 기억하던 우리가 어느 결에 그날을 잊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어제였던 17일에 세월호 관련 기사를 읽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들을 포함한 4.16 가족협의회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관계자가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대표는 마지막 한 명까지 찾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직 바다에 갇힌 9명의 국민을 위해서 말입니다. 저는 기사 밑에 참담한 댓글들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만 지겹다고 그만하자고 말하더군요.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가족을 되찾고 싶어하는 유가족들의 처절한 심정을 우린 좀 더 헤아려 줄 순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년 전 그 차가운 4월은 또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4월 16일에도 누군가 세월호 문제는 어떻게 되었나요? 하고 묻는다면 지금처럼 선뜻 입을 떼기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기억과 잊고 싶은 기억 사이에서 비겁하게 도망쳐 그냥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때인 듯 합니다. 시사매거진 2015 마칠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과 세월호 참사 1주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항상 대한민국의 슬픈 단면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운데요. 다음 주 시사매거진 2015에서는 여러분께 자랑스럽고 기쁜 소식도 함께 전해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시사매거진 2015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작 박지은, 기술 최윤지, 진행의 양성래였습니다.